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사실 영유아기 때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무엇보다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듣기 위주로 누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영유아기 때까지는 단편적인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모국어로 깊은 사고까지 알 수 있는 단계를 지나기 때문에 스토리가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는 동화책, 과학책 등등 다양한 책들로 늘려가고 높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읽고 게다가 말하고 쓰는 단계까지 함께 가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자, 이렇게 스스로 듣고 책을 읽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기 때부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학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원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또 가장 많이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시기 때까지는 영어 자체를 많이 듣고 말할 수 있고 또 읽고 쓰는 것 또한 훈련하는 학원. 자, 이 말에서 포인트는 학습적이기보다 영어를 영어 자체로 대하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저 퍼포먼스로 끝나는 학원을 더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근무했었던 어학원의 시스템이 생각나는데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원어민과 수업하고 나머지는 한국인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거예요. 원어민과 되든 안 되든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애들이 막 말해요. 그 시기를 잘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이 고쳐주거나 학습적으로 가주진 않거든요. 한국인 선생님들과 그런 점들을 보충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학원을 가도 그 학원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 시기까지 영어를 영어로, 즉 언어 자체로 체감해 놓으면 듣기에 탄탄한 실력을 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굳이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문법을 이해하게 되고, 즉 계속해서 단추를 잘 채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어가 그저 문자적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에 언어로서의 그 원초적인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계속 고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기 때까지 너무 학습적이지 않게 영어를 영어 자체로 대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단, 이때부터 단어만큼은 무조건 수준을 높게 잡아서라도 필수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어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서 영어 실력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라고 했었죠? 단어. 단어가 정말 8할 이상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단어 공부에 대해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단어들의 베이스를 쌓아가겠죠. 예를 들어 doctor, science, exercise. 그런데 넓게 잡아서 4, 5, 6학년 정도에는 반드시 그 이상의 어려운 단어를 국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려하다, 입증하다, 추상적인 상쇄하다 등등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본 베이스 단어를 익혀놨어야지 그 이상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쉽게 말해 고차원적인 단어들을 외우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죠. consider 고려하다, demonstrate 입증하다, abstract 추상적인, offset 상쇄하다. 문제는 외우는 건 둘째치고 고려하다, 추상적이다, 상쇄하다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버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 있는 강사들이라면 가장 공감하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외우는 걸 넘어서 단어의 국어적인 뜻, 즉 국어력을 키우는 게 꼭 필요합니다.
국어적인 뜻을 공부한다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를 외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예시로 많이 느끼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TV에 외국인들이 나와서 막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말 중에 뭐 참석하다, 참가하다, 참여하다 너무 헷갈려요. 생각해보니 그럴 것 같네요. 그런데 원어민인 우리는 어떠세요? 결혼식에 참석하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다, 게임에 참여하다. 이걸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활동성에 참여하진 않지만 방관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냥 이 예시로 묶어서 많이 들어왔고 써왔던 것이죠. 미묘한 차이는 몰라도 설령 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Consider buying a new car. Demonstrate that campaign works. 최소한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어 학습의 가장 중요한 틀은 예시로 묶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국어적으로 알면서 공부한다. 이 점을 인식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방법들도 간단히 나누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결국 언어기 때문에 막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집중해서 외운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외우고 많이 까먹고 한 번은 그냥 뜻만 외웠다가 예시로 반드시 이해했다가 그래서 단어 공부는 무조건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짱 사라 해서 이거 샀다가 또 저거 샀다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단어장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의 단어장을 만들어 가는 것도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사실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단어를 매일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단어를 즉 잘 외우는 학생일수록 다이어, 혼동되는 단어, 수거 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까 demonstrate의 대표적인 뜻을 정확히 외웠다면 다른 뜻을 좀 더 추가해 나가고 abstract은 총 몇 가지의 뜻이 있구나. 자, 이렇게 단어 베이스만 잘 닦아놓으면 수능 영어를 잘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의 영어와 국어의 자산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단어가 안 되어 있으면서 그저 수업만 듣게 되면 자신이 뭔가 이해하고 배운 것 같지만 실상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나중에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늦게 외울수록 마음만 급해져서 정도로 외우기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시기까지는 한국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어떻게 해서든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데요. 국어력은 누구도 뚝딱 만들어서 아이에게 붙여주지 못합니다. 영어를 늦게 시작한 아이인데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 영어를 일찍 시작했는데 책을 읽지 않았던 아이, 다 가르쳐 보아도 결국 전자의 아이가 훨씬 영어를 잘 습득합니다. 책 많이 읽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직접 글을 읽고 이해하고 요약하고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놓으면 다 된 겁니다. 반면 이 국어력 자체가 부족하면 나중으로 갈수록 더 고생하게 되는데요. 영어 점수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영어도 곧잘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의 레벨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란 시기가 참 애매한데 결국 초등학교 때보다 수준은 더 높아져야 하지만 고등영어, 즉 수능 영어의 맥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제가 중학교 시기에 많이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토플 공부입니다. 토플이란 쉽게 말해 외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치는 시험인데요. 첫 번째로 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므로 Real English입니다. 수능 영어는 한국식 영어인 반면에요. 두 번째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영어이므로 수능 영어와 똑같이 내용이 학문적이에요. 예를 들어 한 지문의 내용이 돌고래의 생인 거예요. 자연과학 영역이죠. 학문적인 지식을 쌓는 게 고등학교를 대비하는데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토플 공부로 배경 지식을 많이 늘려갈 수 있고요. 사실 이때 책을 읽는다 하면 소설책 이런 걸로 한정되기 쉬운데요. 차라리 영어 모의고사 한글 지문을 많이 보는 것도 좋은 팁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여러 가지 실험들, 경제학의 용어들, 뇌과학 같은 내용 나오면 정말 어렵거든요. 내용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으면 독해력에 어마무지한 강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이 네 가지 영역을 함께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년에 토플을 꼭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낮은 수준에만 자꾸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토플 공부를 고등학교 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땐 되든 안 되든 수능 영어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서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비교적 시간이 많으면서 자유학기제까지 있는 이런 중학교 때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제가 연결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귀한 중학교 시기에 학교 내신에 너무 목매지 말자. 내신 대비 때만 되면 학원가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부모님들은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수준 낮은 문법 문제 맞추기에 급급해져 버리고 아이들은 질려버리고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더 수준 높게 공부하지 않다가는 나중에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신에 100점 맞았다 한들 그것이 고등영어로 연결이 될까요? 내신 100점 맞던 애들이 고1 처음 모의고사를 쳐버리면 충격 많이 받습니다. 수준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내신에 너무 목매지 않고 그 귀한 시기에 수준 높은 단어, 토플 공부에 투자했다면 더 멀리 볼 수 있었겠죠. 개인적인 경험으로 예를 들어 과외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부모님이 내신에 지나치게 예민하냐 안 하냐에 따라 아이를 가르치는 수준이나 그 아이가 진짜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냐 아니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도 아이도 나는 인문계는 꼭 가야겠는데 인문계 갈 성적조차 안 된다 라며 내신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점수 자체에 대한 집착을 좀 많이 내려놓고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되며 오히려 고생을 덜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때 문법 공부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넣을까 하다가 굳이 넣지 않았던 이유는 본격적인 문법 공부는 중학교 때도 충분하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초등학생부터 고등부까지의 문법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늘 느껴요. 결국 문법을 이해하는데도 어느 정도 발달 단계가 따라와야 한다는 거. 초등학교 때는 전혀 못 알아듣던 것이 중학교 때가 되면 더 쉽게 알아듣고 시기상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 또 영어를 영어 자체로 자연스럽게 학습해 왔다면 문법은 때가 되면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채 문법만 일찍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또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 게요. 문법도 회화 문법인지 토익 문법인지 수능 문법인지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성인 어학원에서 회화 문법을 가르칠 때 영어 나름 1등급 받던 학생들이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돼서 유학 대비한다고 회화 문법을 배우러 옵니다. 그런데 회화적인 차이를 다루는 문법 이런 건 정말 처음 들어본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그래서 12년 영어 공부해봐야
말 한마디 못하더라, 쓸 줄 모르더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하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되 어쩔 수 없이 수능 영어의 문법에 포커스를 꼭 맞춰야 합니다. 수능 영어 문법이란 것이 사실 그 어떤 시험보다 광범위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학교 때 집중적으로 마스터해 놓아야 고등학교 때 고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망의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쉽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이런 여정으로 잘 거쳐왔다면 이제부터는 아이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이제 이 단계는 어찌됐든 시험을 스스로 풀어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베이스들을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이해하고 자신이 직접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학원 강사가 해석을 잘 해서 입에 넣어준들, 유명 인강 강사를 쫓아간다 한들, 온갖 고급 스킬들을 다 가르쳐 준다 한들, 고등학생들 지금 이거 들으면 바로 알아들을 거예요. 모의고사 풀 때 순서적인 스킬, 단서 찾아내기 이런 것들요. 1차원적인 해석으로 아주 쉽게 기가 막히게 바꿔준다 한들 자신이 직접 해내지 않으면 그야말로 온갖 고생만 하다 다 끝나버리는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등학생을 가르칠 때 마음도 제일 무겁습니다. 중학교 때까지의 수준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영어, 그게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결국 수준이 아주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해석을 너가 직접 해내야 하는데, 이 의미를 국어적으로 너가 이해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 문법도 보여야 하는데, 이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드는 마지막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아이가 느끼게 되는 때가 옵니다. 자기는 빈칸 넣기가 잘 안 된다라든지 순서 삽입이 어렵다든지, 그렇게 아이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학원을 가든 인강을 찾아 듣든 그것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좋은 강의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이 앞단계가 안 되어 있어요 라고 하시면 그럼 그 앞단계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아이의 영어 수준이 낮을수록 다른 거 다 떠나서 무조건 단어 많이 외워서 베이스를 어느 정도 갖추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더 높은 레벨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에 맞춰서 필요한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충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요? 자, 길었는데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저런 방법들을 안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실제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내 아이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핵심만 잘 잡고 계시면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런저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영어 교육의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